집을 넘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전까진 몰랐어요. 평생 모은 집 한 채, 자식 이름으로 넘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없을 거라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을 넘기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전화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바쁘다는 말이 늘어났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래도 그땐 이해했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직장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 수리 문제가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겨울이 코앞인데 난방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자식한테 연락했죠. 집주인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그 정도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죠.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다시 물어봤어요. 집 명의가 내 이름인데? 그랬더니 명의만 제 거지 부모님이 사시는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집은 자식 이름인데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한다는 거. 그때부터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도 자식은 부모님이 사시는데 당연히 내셔야죠라고 했어요.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집 이름만 바뀌었을 뿐 부담은 여전히 부모 몫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했어요. 부모님, 이 집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팔다니,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물었더니 요즘 집값이 올라서요. 팔면 목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집이 자식 재산이 된 순간 우리는 그냥 세입자가 된 거였어요. 아니, 세입자보다 못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라도 안 내면 권리가 있지만 우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친구 중 한 명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을 자식한테 넘기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대요. 시부모님, 이제 우리 집이니까 규칙 좀 지켜주세요. 신발 벗는 위치, 냉장고 쓰는 방식, 거실 TV 시청 시간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인데 불편하다는 이유였죠. 그 친구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집 넘긴 부모가 갈 곳 없어지는 일, 자식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 심지어 부모 몰래 집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명의가 자식 이름이니까 부모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죠. 그걸 알고 나니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일 당장 자식이 집을 팔겠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여를 취소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거주권은요? 증여 당시에 거주권을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어렵습니다. 모든 게 늦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집을 넘기기 전에 거주권을 설정했어야 했는데 그땐 몰랐어요. 자식을 믿었으니까, 설마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자식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집이 자기 이름으로 넘어오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집이라는 생각, 내 재산이라는 인식, 그게 관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집 넘긴 부모가 쫓겨나는 사례, 자식이 집을 팔아버린 사례, 대출 담보로 잡혀서 경매 넘어간 사례. 모두 같은 실수에서 시작됐어요. 자식은 다르겠지.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독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집을 넘기기 전에 했어야 할 게 있었어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거주권 설정, 사용대차 계약,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런데 그땐 그런 게 자식한테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엄마 아빠를 못 믿니? 자식이 그렇게 물을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집을 안 넘긴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세금 아껴준다고 해도 끝까지 본인 명의로 두는 분들. 처음엔 고집 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현명했던 거예요. 집은 마지막 보루니까. 그걸 지켜야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넘기는 순간 부모의 힘은 약해집니다. 집이 있을 때는 자식이 찾아왔어요. 명절 때마다 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데 집을 넘기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냉정하지만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효자 효녀도 분명 있어요. 집을 받고도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인지 집을 넘기기 전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넘기고 나서야 알게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혹시 지금 자식한테 집을 넘길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세금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그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넘겨야 하는지, 거주권은 확보했는지, 법적 안전장치는 마련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했는지.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기면 엄마 아빠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지? 혹시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생각은 없지? 이런 질문,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자식이 기분 나빠할까봐 차마 묻지 못하고 넘기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부모 몫이 됩니다. 집을 넘긴 뒤에 후회하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를 만들어 둘 걸, 자식 말만 믿지 말고 확인했어야 했는데. 모두 뒤늦은 후회입니다. 집은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중해야 해요.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모은 집, 그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자식한테 지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